자, 이번 시간에는 PERT라고 하는 일정 계획 방법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당시에 그 기간을 확보하는 거죠. 어떤 작업에 대해서 몇 개월이 걸릴 것이냐, 몇 년이 걸릴 것이냐를 확보하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일정 계획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계획 방법론에는 PERT라는 게 있고, 그다음 CPM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PERT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개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로 단계가 있었죠.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큰 규모가 있었을 때는 단계가 세분화되겠고, 소프트웨어가 그냥 간단한 정도라고 하면 소프트웨어가 간단한 정도면 단계가 좀 몇 개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규모를 측정한 다음에 그 단계별로 이건 몇 개월 걸릴 것이다, 이걸 몇 개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전체 일정을 잡아내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PERT에 대해서 보죠. 자, PERT는 이제 한국말로 요거예요. 그냥 프로그램 평가 및 검토 기술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PERT라는 말도 쓰고 프로그램 평가 및 검토 기술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소요 기간이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며칠 동안 이것이 잘 예측이 안 될 때 쓰는 것이고, 낙관치, 기대치, 비계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됐던 바가 있었습니다. 어디였었죠? 우리는 LOC 측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용 측정할 때 라인을 가지고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때 라면 얘기도 했었죠. 그 공식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공식을 이용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측치 공식을 이용해서 소요기간을 정하고 노드에는 작업명, 간선에는 낙관치, 기대치, 비관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순서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이게 이제 단계라고 봅시다. A에서 B로 가고 C, E, F, G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A하고 D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처음에는 요구 분석을 하고 계획을 하고 요구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하고 뭐 검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작업을 했을 때 뭐 계획 단계, 계획 무슨 뭐 건물을 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그래서 계획 단계 며칠 동안 계획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뭐 요구 분석이다 그러면 사용자들의 얘기는 어느 정도 몇 달 동안 며칠 동안 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추정해 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자, 계획 단계가 있어요. 계획 단계. 자, 계획 단계고 그 다음에는 요구 분석을 할 거란 말이죠. 요구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겠죠. 그 다음에 구현을 할 거예요. 실제로. 자, 이거 이렇게 밑으로 내려 그린 거는 이 작업이 주 경로잖아요. 그죠? 계획을 하고 요구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고 구현을 했을 때 이게 주 경로잖아.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나 어떤 무슨 작업을 할 때 한 사람이 하는 건 몰라도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병행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개발을 한다면 이것을 뒤집거나 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일정대로 진행을 하는 건데, 근데 요구 분석과 설계를 같이 할 수는 없죠. 요구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설계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내가 사용자에 대한 교육 플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사용자가 초보자들이야. 그럼 초보자는 컴퓨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컴퓨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플랜은 이 계획 안에 굳이 들어올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병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계획 플랜, 교육, 그 다음에 조직 구성, 이렇게 어떤 작업을 병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건물에 대해서 밑에 다지고 그 다음에 뭐 판대로 데려서 시멘트를 올려놓잖아요. 그런 게 주 경로가 되는 거죠. 주 수행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중간에 다른 일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철근을 뭐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전선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이 짓는 게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그리고 주로 하는 순서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전기 공사를 하고 세미트 공사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도배 공사를 하고 세멘트 공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서는 분명히 존재하고 병행할 수 있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구현 단계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검사 단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일정을 잡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모라고 하는 것은 큰 규모가 되면 이러한 단계가 많아질 거고 적은 거면 뭐 요 정도 이루어지겠지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그린 거고 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경로가 다 진행이 되고 이쪽 경로가 진행이 됐을 때 뭐 구현이 되고 그 다음에 진행한다. 이렇게 흐름이 나와 있다면 출발이 여기 출발이라고 합니다. 출발. 계획 단계, 그 다음에 교육 단계. 쭉 진행.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주 경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계획 단계, 출발해서 계획 단계는 얼마나 완성을 할 수 있겠느냐? 계획 단계에서 요구 분석 단계는 얼마 정도 완성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몰라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라면 얘기를 한 겁니다. 라면. 라면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친구가 10명이 왔는데 라면을 끓여 달래요. 몇 개 끓일지 모르잖아. 정확하게 끓이면 좋겠다고. 남지 않고 모자라지 않게. 그럼 10명한테 너네 라면 몇 개 정도 끓이는 게 좋겠니? 물어보면 5개만 끓여, 7개만 끓여, 10개만 끓여, 15개 끓여, 20개 끓여, 뭐 30개 끓여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쭉 해서 근데 이게 그중에 가장 많이 끓이라는 거고 이게 가장 작게 끓인 거야. 그럼 이게 얼마냐면 이게 낙관치가 되는 거예요. 낙관치. 추정을 하는 거죠. 왜? 라면을 끓여봤잖아. 그러니까 라면 몇 개 정도 끓일 수 있다는 걸 대강 감을 잡을 수 있어. 추정하는 거니까. 이게 제일 커. 이건 뭐가 돼? 비관치가 되는 거죠. 라면 낭비가 되니까 많으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 10개에서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대치라고 해요. 그죠? 그 기대치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전체로 예측치를 계산하죠. 예측치는 낙관치에다가 플러스 4 곱하기 기대치에다가 플러스 비관치를 더해서 6으로 나누잖아요. 이렇게 해서 얻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10사람이 다 하면 좋지만 3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야, 출발해서 계획 단계까지 진행하는 건 1개월이야. 1개월이면 돼. 아니야. 3개월이면 돼. 계산을 봤더니 평균이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적게 부른 게 뭐가 되고 낙관치가 되는 거고 크게 부른 게 비관치가 되는 거고 평균이 기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완성이 되면 뭐가 되는 거고 짧게 그러니까 부르는 거야. 추정을 하는 거야. 해본 사람이 아니까. 계획 단계에서 만약에 2, 3, 4가 나왔다. 그러면 2를 불렀던 사람, 3을 불렀던 사람, 4. 야, 이 계획 단계에서 요구 분석 단계는 2개월이면 완성이 돼. 3개월이면 완성이 돼. 4개월이면 완성이 돼. 그럼 이게 뭐가 되고? 낙관치가 되고 이게 비관치가 되는 거고 이 세 개를 평균 낸 수치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바로 기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세 개의 숫자, 즉 낙관치가 나오고 기대치가 나오고 비관치가 나오면 이 세 개에다가 평균을 낸 수치가 아니라 여기에다 넣은 공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수치가. 응? 예를 들어서 여기에 2가 되고 여기는 이거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겠죠? 2, 3, 요거 3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올 거고 얼마 나오고 어디다가 이 공식에다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이 공식 5 넣고 30 넣고 평균 낸 게 만약에 이거 5죠? 비관치가 30이죠? 기대치가 만약에 13이다 그러면 낙관치인 5에다가 4 곱하기 기대치인 13에다가 플러스 비관치가 30이죠. 이 계산된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계산된 값이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값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A나 값, 여기도 B 값, 뭐 C 값 있으면 이 값들을 다 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책에 있는 대로 보시죠. 자, 각 단계를 A, B, C, D로 놔뒀어요. 그래서 A는 A에서 B 단계로 넘어갈 때 1은 낙관치가 되고 3은 비관치가 되고 이건 기대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나오게 된다면.
자, 근데 PRT는 어떤 제예요? 간선에다가 추정치를 이렇게 써주죠? 그죠? 추정치. 이건 뭐예요? 이거는 낙관치는 2개월, 비관치는 8개월, 이거의 평균치는 5개월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대치는. 물론 10개, 10명이 추정을 한 결과의 평균치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이해하고 이걸 기대치 이걸로 했을 수 있는 겁니다. 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건 기대치라고 볼 수 있죠. 요거와 요거 또한 평균이네. 그죠? 이건 아니네. 이거 맞나요? 9. 평균치 아니죠, 이거는. 어쨌든 요 값들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기대치,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두 개의 평균이 아니라 이걸 추정한 사람이 2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이게 다 기대치라고 한다면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럼 이걸 어디다 집어넣어? 바로 예측치 공식. 낙관치 플러스 4 곱하기 기대치 그 다음에 플러스 비관치를 계산한 값이 어떻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요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자, 요거를 어디다 낙관치, 기대치, 비관치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거를? 이거를 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얼마 나왔다? 2가 나왔고 이거 집어넣으니까 5가 나왔고 이거 집어넣으니까 3이 나왔고 6이 나왔고 5가 나왔고 3.5, 5.1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이 공식이 어디서 어떤 공식을 위해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그렇죠? 여기 있는 숫자들을 예측치 공식에 집어넣어서 얻어진 결과예요. 그죠? 그걸 봤더니 여기 2고 5고 다 더했더니 얼마가 나온다. 다 나왔더니 자, A에서 B, C, D A, B, C, E A, B, C, E는 얼마? 11일 걸렸죠. 5하고 3하고 3 A, B, C, E는 10일이네. 10일. 그 다음에 A, D, E는 11일 걸렸죠. 그러니까 여기 걸릴 동안 얼마? 10. 여기 걸 때는 10일. 맞습니까? 그럼 이 E는 언제 출발을 해야 돼요? E는 10일 날 출발을 해요? 아니면 11일 날 출발합니까? 이쪽 경로로 작업을 하고 이쪽 경로로 작업을 했어요. 그럼 얘는 언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이 두 개의 작업이 완성이 돼야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A라는 부서한테 작업을 지시했어. 그다음 B라는 부서한테 작업을 지시했어. 니네들의 작업이 다 끝나야 니네들이 작업한 결과를 가지고 내가 진행할 거야. 그런데 이쪽 라인에서 한 애들은 10일 걸렸고 이쪽 라인에서 하는 11일 걸렸다면 나는 언제 시작을 해야 돼? 10일 날 시작하면 안 되죠. 10일 날 하면 얘가 작업이 완성이 안 된 거잖아. 상식적으로. 그죠? 아니 이쪽 라인이 만약에 5일이 완성됐어. 이쪽은 8일이야. 그럼 난 언제 시작을 해야 돼? 얘네들이 합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8일차 되는 날. 그러니까 이쪽 8일이 끝나야만 내가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작업을 완성 시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1일 하고 그 다음에 3.5, 3.5에서 얼마야? 9잖아요. 이것도 하면. 그래서 지 완성이 되는 날은 얼마가 돼요? 10일하고 9. 10일하고 요거 9. 더해서 총 20일에 완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계 경로란 말은 어떤 거다? 가장 긴 경로를 말해요. 그래서 임계 경로를 찾아라 그러면 A, D, E, F, G. 그러니까 가장 길게 가는, 가장 길게 진행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을 구하는 것이 위기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죠. 위기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빨리 끝나면 좋지만 이거는 암만 해도 늦게 끝날 수 있는 기간, 그 가는 길을 우리는 임계 경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공되는 항목이 있고 지금 다 설명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먼저 예를 들었고 순서를 보면 전체 규모를 추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징별로 작업을 분해하는 거고 작업 일정을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소유권을 예측한다. 이런 순서는 뭐 한번 해봤으니까 다 추정을 해서 거기서 예측치 공식을 얻어내서 그 공식을 합해서 어느 정도 걸릴까 하는 걸 예측을 하고 임계 경로까지 확보하면 된다. 중요한 건 여기는 비용이라는 것들은 전혀 없죠. 비용 측정은 없습니다. 기간 정할 때. 비용이라는 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정과 같이 개입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절대
일정을 예측하는 그러한 과정에서는 절대 비용 개입이 안 된다. 비용 측정 개입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는 문제죠. 자, 여기 나오죠. 자, 인계 경로를 알 수 있고 근접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거고 경계치의 각 단계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단 절대 비용 측정을 해서는 안 된다. 자, 계속해서 CPM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정 계획 방법론은 PRT, CPM이 있습니다. 그중에 CPM은 임계 경로 기법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영어로 이제 주로 나올 거고 소요 기간이 확실한 경우에 이거는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기간 예측이 어려울 때 PRT는 이건 확실할 때. 그래서 노드에 대한 작업명을 쓰고 간선에다가는 전후 의존 관계를 이정표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형 노드와 박스 노드로 구분합니다. 이제 봐보면 알겠죠? 박스 노드가 바로 이정표고 예상 완료 시간을 표시한다. 그래서 이 이정표는 다른 이정표 도달하기 전에 작업을 완료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죠, 먼저. 자, 전체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A로부터 출발해서 B, C, G 단계를 거치는 거죠. 어떤 단계가 되든 간에. 그 다음에 그 기간에 대한 이정표를 작성을 합니다. 몇 개월 걸렸고 좀 구체적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B 다음에 2단계가 걸치고 F 걸치고 그다음 G 걸치고 H 걸려서 이제 I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C하고 D가 합쳐져서 이정표가 작성이 된 다음에 F가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 F는 C하고 D하고 작업을 완료해야만 F로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F 작업을 아파트처럼. 맞습니까? 그 다음 B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E에도 F에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 작업의 어떤 흐름이라는 관계는 여러 가지 특성,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작업이 진행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작업을 분배해 줄 수도 있죠. 회사나 학교에서 무슨 어떤 작업들을 해야 할 때 야, 니네 A팀, B팀, C팀 있는데 니네들 빨리 해. 니네들 다 작업이 끝나야 내가 진행을 하니까. 그럼 얘네들이 작업이 다 진행이 됐다. 얘는 하루 걸렸고, 얘는 이틀 걸렸고, 얘는 3일 걸렸다 그러면 난 3일 후에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일을 했다고 하면 뭐야? 얘는 노는 시간이 이틀 노는 거고, 두 번째 팀은 하루 노는 거고, 얘는 들어가자마자 작업을 진행해야 되죠. 그러니까 3팀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모아서 작업을 진행할 거라면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하나의 작업을 끝내서 나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거 맞고, 거꾸로 내가 작업을 할 때 어떤 작업을 할 때 그것이 완성이 되면 그걸 다른 단계에다 분배해주는 이런 형태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B하고 C하고 D에 대한 일정을 보니까 3일, 4일, 5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E하고 F하고 G는 7일, 13일, 10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H 작업은 8일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3일, 4일, 5일이잖아. 그럼 얘는 이정표는 며칠이 돼야 돼요? 4일 작업하고 5일 작업하면 5일이 돼야 되잖아. 그죠? 5일에 이정표가 나오는 거지. 얘는 하루 기다려야 되고 4일 입장에. 뭐 작업 4일이지. 난 4일 끝났어. 얘는 놀아. 1일 동안. 안 해도 되지. 아무 일도 안 해도. 5일은 어떻게 돼? 오자마자 작업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C와 D가 동시에 작업이 끝나야 되니까 5일이 돼요. 이 기간을 거쳐서 오는 건 5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F 단계는 13이니까 여기는 18단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세하게 서술이 되는 건 결국 앞에서 진행되어 온 그 기간을 기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하겠죠. 이정표는 이제 크게 전체적으로 나온 이정표도 있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담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그냥 5일. 그 다음에 5일이겠죠. 여기 10일이니까 얼마야? 15일이겠죠. 5일하고 그 다음에 10일을 진행하는 거니까. 여기는 3일, 7일이니까 10일이죠. 그러면 여기 H는 며칠? 얘는 3일 일찍 끝났고 얘가 가장 늦게 끝났네. 그죠? 얘는 8일 일찍 끝났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26일이 되는 거죠. 26. 여기 18이고 5하고죠. 5하고 13, 18에다가 8을 더하니까 26일이 되는 거죠. 자, 확인해 보시죠. 맞죠? 어. 3일, 여기는 5일, 10일,
10이라는 거 요거 더한 거예요. 2개 더한 1. 요거 2개 더한 1, 18일. 2개 더한 1. 얘네들 중에 8일, 26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바로 요 F 단계 작업이 끝날 때 바로 진행을 하는 거야. 얘는 기다림 없이 바로 진행되는 거고, G 같은 경우는 3일 정도의 여유분이 있는 거고, 요거는 요 단계 요 거쳐왔을 때는 8일 정도의 여유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늦은 경례는 ATFHI. ATFHI. 이쪽이 가장 느린 경로죠. 그죠? 그 경로를 임계 경로다. 자, 일정 순서, 계획 순서를 보면 전체 규모를 추정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특정별로 분해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PRT와 CPN 네트워크를 도식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칸트 차트라는 거를 가지고 이정표를 작성합니다. 이게 이정표예요. 이게 뭐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 11일, 12일 이렇게 쭉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A단계, B단계에서 몇 개월 걸린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A단계가 뭐고 B단계가 뭐 이게 계획 단계고 이게 5분석 단계고 이게 설계 단계라고 하면 그 단계가 일정하는 그 기간을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 표를 일정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칸트 차트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칸트 차트는 작업이나 일정 계획이나 이정표, 작업 기간 등이 포함이 된다. 절제 이정표라고 하고 거기는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자, 출제됐던 내용을 보면 C 작업을 기준으로 봐라 이거예요. C 작업을. 그러면 C 작업에서 가장 빠른 착수일은 어떻게 되느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A는 15일 걸려서 10일 걸려서 일로 와서 C예요. 그럼 C는 이 작업과 A 작업과 B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니까 얘는 얼마야? 15일에 끝났고 얘는 10일에 끝났어. 그럼 얘는 가장 빨리 해봐야 10일 날 할 수는 없잖아. 얘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해봐야 15일 날 시작을 해야 돼. 그렇죠? 늦게 해도 뭐야? 늦게 해도 15일이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시작을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F에서 이 작업으로 완료될 때까지 F 작업은 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얼마를 기다려야 돼요? 여기는 이 작업이 끝나서 40일 걸렸고 여기는 37일 걸렸는데 이 F 작업은 얼마? 3일에 대한 여유분이 생겼죠. 3일에 대한 여유 기간이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렇게 표를 주거나 아니면 도표로 가르쳐 주고 다음 중 여유 시간은 뭐냐? 빠른 착수일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역시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제공된 항목은 똑같은 내용이고 단 비용 측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건 CPM, PRT 다 똑같습니다.